달리기를 하러 나왔다. 얼마 만에 달리는지 기억도 안 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항상 타고 다니다 보니 굳이 뛸 일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20km 정도 쪘다. 그래서 오늘부터 30분씩 뛰거나 걷기로 마음먹었다. 신호가 걸려서 다행이었다. 타이머를 30분 걸어놨는데 너무 힘들어서 타이머를 봤더니 3분 정도 뛰었다. 그래도 3분이나 뛸 수 있어서 뿌듯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네이버 지도로 3km 정도의 코스를 확인했다. 걷거나 달려서 3km를 30분 내에 완주하는 게 목표였다. 달리고 걷고 하다 보니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목격했다. 살다 보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군대에서 3km 달리기는 12분 내외로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30분 내에만 들어오자 생각했다. 예상과는 다르게 20분 만에 3km를 뛰었다. 그래서 10분 더 뛰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와서는 물 500ml를 마셨다. 아침 겸 점심은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감자탕이다. 당근에서 나눔받은 자동차를 아들이 탔었는데 좋은 차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으로 레인지로버 한 대를 플렉스 해버렸다. 동생이 10만원 보태줬다. 배달을 나왔다. 오늘은 장갑을 껴봤다. 아파트 앞 왕복 1차선만 넘어가면 픽업지에 도착하는데 그 중앙선 안 넘으려고 1km를 돌아갔다.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신호에 걸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애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고 길 건너려던 사람이 멈칫한다. 흑인에게 니거라는 말을 하면 총 맞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달기사에게 딸배라는 말을 하면 총을 맞을 수도 있다. 커브의 장점은 얄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통로도 지나가기 수월하다. 두 번째 배달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두 번째 배달이 들어왔는데 너무 가기 싫었다. 그런 콜을 보통 똥콜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똥콜의 기준은 거리에 비해 단가가 낮은 상황이다. 콜 들어올 때는 1.5km였는데 내비 찍어보니 5km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길이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다. 두 번째는 목적지 주변에 상권이 없는 경우다. 그런 곳을 보통 유배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 음식점에서 B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0km다. 10km를 갔는데 목적지 주변에 상권이 없어서 다음 배달을 받기 위해 10km를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게 똥콜이다. 똥콜의 기준 세 번째. 이건 배달을 좀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목적지에 도착은 했으나 음식을 건네주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곳이 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0분이 걸리는 곳도 있고 오래 걸어가야 하는 곳들도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천용인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정문에서 오토바이 통행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염없이 걸어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달하다 보니 손이 조금 차가웠다. 머플러가 따뜻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은 처음 해보긴 하지만 존나 뜨거웠다. 유배지에 한번 갔다 오니 해가 지기 시작했다.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 제법 쌀쌀하다. 저녁에 배달할 때는 바람막이라도 입어야겠다. 배달기사분들은 원체 바쁘시다 보니 먼저 가시라고 앞자리를 양보했다.
콜을 받았는데 음식점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15분 정도 기다렸다. 배달을 가고 있는데 다음 콜이 들어왔다. 운전 중에 핸드폰 확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잠시 세워서 확인했다.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는지 배달을 북한까지 보낸다. 이 정도면 시킨 사람이 문제기도 하지만 음식점에서 오케이 했다는 거고 배달기사가 그만큼 많다는 걸 뜻한다. 배달기사가 부족하다면 가게에서도 거절했을 텐데 누가 가도 가겠지 싶은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가 안 올라간다는 생각이 든다. 적게 받고 일할 사람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데 굳이 올릴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누구든 초보 운전일 때가 있다. 조용히 기다렸는데 창문을 내리시더니 감사 인사를 했다. 조금 더 기다렸다. 경험상 여기서 더 기다려주면 상대방은 더 긴장한다. 지금부터 오늘 배달 영상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배민 커넥트를 하고 계실 텐데 추천인 등록을 하면 돈을 받는 걸 아실 거다. 추천인 등록이란 배민 커넥트 신규 가입을 할 때 추천인 아이디를 적는 란이 있는데 추천을 한 A와 추천을 받은 B는 돈을 받는다. 나는 추천을 받는 B 입장에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 이 돈은 정산 내역 상세 페이지를 보면 기타 지급성 원천세 적용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온다. 5,000원 중에 2,340원 밖에 못 받지만 그래도 꽁돈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나를 추천한 사람이 자전거로 배달을 하면 5,000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 7만원을 받는다. 한 구독자분의 카톡을 3월 31일에 받았다. 구독자분은 배달을 시작하고 첫 주급을 받으셨고 추천인 혜택으로 7만원을 받은 것도 확인하셨다. 나는 받지 못한 돈이다 보니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구독자님은 고객센터에 연락까지 해서 확인해 주셨고 고객센터에서는 제가 직접 연락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한다. 이런 분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배민 고객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였다. 고객센터에 답변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카톡을 주신 구독자분은 10번째로 추천을 해주셨나 보다. 정리하면 9명까지 추천인 등록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위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앞으로 이 돈은 못 받겠구나 싶어서 아쉬웠고 포기하고 지내던 찰나 이번에 정산받은 6월 9일에 갑자기 5만원이 들어왔다.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쭤보았다. 추천인 프로모션에 관해서 설명을 다시 들었고 알고 있듯이 9명까지만 가능했고 예외적인 상황은 없다고 한다. 추천인 프로모션 지급 조건은 이제 정확히 알겠고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같은 답변만 들어서 답답했다. 그리고 추천을 한 사람이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추천을 한 사람에게는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문의하라고 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는 추천을 한 사람이 문의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시원하게 추천받은 목록을 공개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한 상황이다. 이번 추천인 이슈는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 23년 4월달과 5월달에 배민 커넥트 신규 가입을 하시면서 제 추천인 아이디를 기입하시고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카카오톡 1:1 채팅이나 이메일 혹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이 장난을 치는 거거나 배민이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추천했다는 구독자분이 또 계신데 마침 4월달에 정산을 받으셨다고 하니 내일 카톡을 드려봐야겠다.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좋고 일단 시간 날 때 다시 문의를 넣어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는 속 시원하게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